주님 찬양합니다. 오후에 이렇게 찬양 영어로 쭉 하다가 이제 내일 월요일이다 뭐 이럴 때 이렇게 길 가면서 입에서 막 영어가 나와요. 이것도 쉽게 말해 통문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근데 찬양이 무서운 게 이 감정을 실어가지고 영어를 할 수 있게 도와줘요. 보통 여러분이 통문장으로 전체 입시 문제를 암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은 못 넣어요. 근데 찬송을 하잖아요. 이게 가락이기 때문에 영어에다 내 감정을 실어 넣을 수 있어요.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는데 감정을 실어서 말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은 영어를 잘하진 않아. 발음도 후져. 경상도 영어 발음이요. 근데 감정을 실어 넣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막 웃기는 거예요, 막. 그게 가능한 것은 찬송을 계속하면 이게 감정이 들어가요. 외국어지만 이게 감정이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돼? 문장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 가락이 오르고 내리면서 그 단어가 있을 때 자기 감정을 자기도 모르게 넣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언어를 감정 있게 사용하면 이제 완전히 살아 있어서 생명체로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를 하라고 돼 있어요. 신명기에도 민수기 그 말씀, 레위기 말씀, 여호와의 말씀할 때 노래로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노래가 되도록. 그래가지고 천국에 여러분이 가시면요 새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 노래하는 사람만 아는데 왜냐면 그 노래를 감정 섞여서 자기 인생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만 부르게 해요. 그러니까 카피하는 노래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자기 노래를 해야 돼. 여러분이 대학교나 이제 상급학교 진학할 때 뭘 써요? 자기 스토리를 쓴다고. 나는 어디서 태어나고 뭘 공부했고 어떻게 됐고 그럴 때 자기 스토리가 아닌 남의 거를 하면 걔는 입학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노래할 때는 찬송가 보고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임재 앞에 딱 보좌 앞에 딱 가면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역사상 처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그런 노래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부르는 사람에는 다른 사람 못 불러요. 그 고난을 통과하고 그 슬픔을 겪고 통과하고 견디던 그 성도의 아픔을 통과했던 인생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국영수로 아이들 뽑으면 안 된다고. 교육 현장에 있는 교수님이 뽑아야지 정부가 그것을 이게 딱 잣대를 대고 이게 잣대예요. 이게 잣대. 이게 피면은 2m까지 펴져요. 예. 이게 오래된 잣대인데 이거를 요즘 못 구해요. 예. 그래서 제가 책 사러 영풍문고 갔다가 문방구에서 이게 수입품인데 이게 옛날 건데 이게 각도기까지 다 돼 있어요. 이게 첫 번 거는 각도가 여기 있어요. 이게 60도인지 30도인지 90도인지 90도에 딱 머물러요. 이게 딱 걸려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 40년 만에 내 키 처음 쟀다니까 집에서. 이걸 계속 하니까 2m까지 되거든요. 내 키가 2m가 안 되니까 180 몇이었는데 딱 재니까 1.5cm인가 줄었더라고. 예. 고등학교 때 키가 제일 컸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거나 그럴 때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입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수님은 어떤 학생을 좋아하는가? 자기 스토리가 있고 꿈틀대면서 점점 애써서 성장해 온 흔적이 있는 애를 도와주려고 그래요. 교수님들은 이건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력이 안 돼서 서울대 가려다가 점수가 안 돼서 온 것 같다. 그런 애는 싫어해요. 걔는 살아있으나 죽은 애야. 그런 애는 락가치라고 동덕여대 사태 일으킬 애야. 학교를 사랑하면 그 짓을 하겠어요? 예? 지금 피해액이 50억이래.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그 학교 가기 싫은데 그 학교 점수돼서 갔는데 여대니까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남녀공학으로 되면 여대 중에는 그게 몇 번째 안에 들어오는 대학인데 남학생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학비가 많이 조달되면서 재정은 좋아지는데 대학교 등수가 확 낮아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 철학 없이 성적이라는 물결에 떠밀려서 거기에 상륙한 학생들인 거예요. 내가 거기에 인천에 상륙 작전을 하겠다 이렇게 목표치를 딱 갖고 상륙한 학생들이 아니고 나는 군산에 상륙하다가 떠밀려 보다고 내려보니까 인천이네 이렇게 온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의대 가고 서울대 가고 뭐 하버드 가고 싶은데 점수는 안 되고 고등학교 내신이고 뭐고 쭉 하다 보니까 나는 여기 가고 싶은데 거기는 안 되고 여기 상륙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회에 온갖 편견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감수성이 예민할 때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내 사랑을 얻으려고 학벌을 버는 게 학생들은 많아요. 학벌, 좋은 학교 가서 돈 벌려고 하는 욕구가 고3생한테 없어요. 엄마 아빠가 학비 대줘가지고 학교 왔는데 내가 왜 돈 벌려고 학교 와? 대학교 온 거는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여자랑 데이트하고 싶은 뻐기고 싶은 게 대학교 1학년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근데 20살, 21살에 데이트하는 것 자체가 이 정신병자들이에요. 다 외모만 보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인생을 다 바칠 생각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잘났어. 너는 얼만큼 잘났는데 그러면서 잘 꾸미고 와가지고 자기를 상품으로 하는데 사실은 인간 상품에 대해서 호기심이 아니라 저울질하는 거예요. 밀고 땡기고. 제가 나를 좋아하네. 내가 예쁜 걸 아나 봐. 아유 자기 주제. 뭐 이러면서 막 자기 잘난 맛에 서로 간에 밀당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 피곤하게 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사랑을 하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성에 대해서 학을 띠게 돼 있어요. 응? 남학생 오느니 폐교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엄청난 남자한테 뭔가 상처를 받은 거야. 그 어린 나이에. 20대에 한두 살짜리 그 어린 나이에요. 엄청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성을 상품 취급하듯이 이렇게 저울질하는 애들이요. 고등학교 때부터 예비돼 있어요. 못 됐단 말이에요. 학벌이랑 학생하고 외모하고 그 영혼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희생적으로 사랑하시는 엄마 아빠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뻐하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예쁜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데 내가 대학교 갔어. 저는 재수를 했거든요. 근데 재수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성교제 하면 안 되고 대학을 붙은 애는 미팅 모임에 나갈 수가 있어요. 수십 년 전에 저희 때는 그랬어요. 예. 근데 대학 떨어지잖아. 야, 재수하는 놈이 무슨 연애냐 이래가지고 아주 역적 취급 당하는 거야. 대학을 못 붙으면 그 놈은 역적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 때는 상처를 학생스럽게 받게끔 해요. 그리고 이게 한 번 나오면 그게 평생 그 멍해가 돼서 너는 어느 대학 출신이야 이러면 찍어버려요. 그거를 딱 이게 스티커를 붙이려고 그러면은 받지 말란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해서 나만의 존재가 있어요. 근데 갈수록 점수가 좋아져. 갈수록 스토리가 있어. 갈수록 인생 철학이 있어. 얘는 뭔가 꿈틀대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소견서 쓸 때 반드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얘는 일반 학생이 아니고 자기의 삶이 있는 애다.
그러니까 그냥 공부해서 공부하고 점수 받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진학하고 그런 애가 아니다. 생명 자체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요? 프린트한 건 싸구려 그림이지만 직접 그린 건 지구상에서 그 작품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억대가 가는 거예요. 억대가 가려면 직접 그려야 돼요. 물감을 튀기면서 직접 그려야 된다고. 근데 요즘 컴퓨터 기가 발달해서 그대로 보고 컴퓨터가 그대로 카피를 찍어내요. 그러면은 그건 몇만 원짜리 액자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 미술관 전시회 앞에 가면은 그림 기념 그림 팔잖아요. 액자도 팔아요. 그거 컴퓨터가 다 찍어낸 거예요. 그럼 몇만 원짜리죠. 근데 원본은 100억짜리예요. 루브르 박물관에서 한 점 오죠. 그거 조그맣죠. 요거 100억이에요. 보험회사 든 거, 보험료 든 게 100억이에요. 100억이라고. 그러니까 유일성이 앞으로는 모든 학생에선 중요한 거예요. 왜? 카피는 누구든지 하거든. 인공지능이 다 카피를 해주거든. 그 사람이 고생을 했느냐는 거예요. 목사님은 고생을 계속 받으면서 버티면서 살았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거예요. 잘했냐 못했냐 결과에 영향을 안 받는 인간이 된 이유는 목사님은 내 힘을 다 쏟아서 뭐를 하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남하고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스토리가 있어야지 교수님이 그 학생을 좋아한다고. 제가 예언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석박사 받은 걸로 승부를 내지 대학교로는 승부를 안 내요. 여러분 명문고등학교 나오면 좋죠. 미국에서 명문고등학교 1년에 5천만 원 내야 돼. 우리나라 돈으로. 그거 1년 학비예요. 기숙사 교복 다 주는데 5천만 원 들어. 공짜 학교가 있는 거예요. 공립학교. 근데 왜 거길 가? 아이가 타락할까 봐 공부만 시키고 감시가 있는 학교가 사립학교예요. 감시를 해요. 감시를 한다고. 선생님이 감시하고 복종해야 돼. 복종하려고 5천만 원 내고 감시 안 당하면은 공짜예요. 권위 밑에 감시를 받고 복종하는 것이 비싼 인생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아니 미국에 공짜 학교 고등학교 많어. 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학교 수업 끝나지 쉬는 시간에 아무도 안 보지 애들끼리 마약을 판매해. 어? 스모크. 그러면 담배인 줄 알죠? 그게 마약이에요. 그리고 중고품 거래 이렇게 쉬는 시간에 하죠. 총이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가출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총기 사고 마약 사고요. 고등학교 때. 그러면 애기 고등학교 보냈다가 자식 하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5천만 원 들여가지고 누가 감시하고 공부시키고 통제하고 이런 기숙사 학교에 보낸다고 5천만 원짜리. 그러면은 3년 동안 1,500만 원 들어요. 1억 5천만 원 들어요. 고등학교. 그럴 때 너무 이게 고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고비용을 이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돼? 여전히 평가지를 당하는 거야. 근데 평가지를 당할 때 나만의 존재로 평가지를 받도록 우리가 모션을 취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세상 잣대로 딱 취해버린다고. 이 잣대를 딱 뗀다고요. 넌 몇 점짜리 이렇게 딱 뗀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딱 잣대를 세상에서 잣대를 여러분 학생들한테 국영수 점수로 딱 일률적으로 무생명체 물건 재듯이 그렇게 딱 할 때 여러분은 꿈틀하면 이 잣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수님이 너는 어떻게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너는 참 열심히 살았구나. 이것이요 대학원 갈 때부터 허용되지. 절대 대학교는요. 예?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들 키 재듯이 그냥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는 모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에 대한 모욕. 왜냐하면 엄마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들을 그런 식으로 잣대를 대고 평가를 안 해요. 아시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세상 학벌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만 잘 받아놓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거든. 야, 너 머저리 아니냐? 너 에? 저등동물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진화론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머저리 취급해서 머저리는 속아내야 돼. 이래가지고 인본주의에서 그걸 속아내기 위해서 학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벌은 1차 서류 면접에서만 봐요. 2차, 3차에서는 안 봐요. 그러니까 나는 전응아가 아니에요. 이거 통과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점 관리가 돼야 되고, 응? 그리고 대학을 좋은 데 가면 좋아. 근데 마음에 안 드는 데 가더라도 다니고 싶은 거고 잘 적응할 수 있게 다니란 말이에요. 들어갔는데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데는 지원을 하지 마. 다니기가 싫은데 그 떠밀려서 그냥 밀물 썰물에 떠밀려가지고 인천 항구에 지푸라기 올라오듯이 그렇게 상륙이 된 학생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전형료를 내고 입학을 했으면 끝까지 다닐 계획을 다 짜고서 입학을 해야 돼요. 다녀보니까 다니기 싫으니까 못 다니겠어. 그러니까 아유 그만두자. 이렇게 하면은 준비성이 없는 거예요. 때려치는 작전까지도 다 해가지고 입학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입학 자체를 하질 말지. 그러니까 후회를 하지 않게끔 사셔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은 사실은 모의고사 땐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와서 잘했으면은 이충근 박사님 학교 후배 될 뻔도 했어요. 이충근 박사님 공부 잘해서 정치외교학과 뭐 연대 정치외교학과 나왔는데 야, 점수가 잘 나오면 저기 연고대 경제학과 못 가도 정치외교학과 정도나 연고대 뭐 이렇게 좀 중간 학과 밑에 학과 정도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또 경희대 붙여 주시니까 다니는 거예요. 근데 후회가 없는 것은 내가 코피 터지게 공부를 해서 컨디션이 좋았건 나빴건 받은 점수기 때문에 후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를 바라고 하지 말고 내가 이거를 내 최선으로 다 하고 내가 철학을 갖고 이걸 했는데 내가 선택했으니까 난 후회가 없고 운명적으로 나는 연대 갈 수준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내 인간적으로는 최선을 다했다 이거예요. 왜 내가 연세대 가려고 그랬냐면 내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어릴 때 아버님이 거기서 의사를 하셨기 때문에 병원 앞에서 놀았다고 내가 유치원 때.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신촌에서 살았으니까 그 세브란스 병원 있는 학교 가고 싶은 거예요. 단지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내 실력이 저기 뭐 이충근 박사님 간 학교 못 가. 그래도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컴퓨터지가 공부를 했거든. 근데 안 됐거든. 실력이 안 됐거든. 쉽게 말해 잘하면이 아니라 실력이 안 됐어요. 모의고사 볼 때 제일 잘 나온 거 기준으로 항상 생각하면 안 돼. 못 나왔을 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안전하게 가야지. 근데 이제 사람이 기대감이 있으니까 잘 봤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그러지만 잘 봤으면 좋겠다 이러면 70%는 그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랬을 때 후회를 하거든요. 미련이 있거든요.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 그럴 때 자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아니면 그냥 점수를 받으려고 공부를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극기를 한 사람은 후회를 안 해요. 목사님은요. 20여 년 동안 교회를 할 때 최선을 다해 착한 마음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옆에 교회에 폐 안 끼치려고 교회 간판을 안 달고 지하실 교회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 간판이 없으면은 어떻게 성도들이 찾아와 거기를. 그러니까 사람 도움받아서 여기 예배 처소야 이래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최신문도 아니야. 이렇게 옛날 드르륵 미닫이요. 무슨 연탄 가게처럼. 그거를 그런 데 있었어요. 근데 되게 비싸고 월세는 또 용산 서울 한복판이라. 하여튼 어쩌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옆에 교회 목사님들한테 폐 안 끼치고 개척을 어떻게 잘해 보려고 경기도 안산 공단 지역 옆 동네에 있다가 서울로 이제 오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서울이. 그러니까 지하실밖에 갈 데가 없는 거야. 근데 안산 저 외곽 시흥 그 외곽 경기도에서는 상가 3층에 있었는데 3층도 못 가. 서울 비싸서. 그러니까 지하실에 있다가 뭐 여러 군데 옮겼어요. 그러다가 강남에 이제 예배당이 생겨서 거기 있다가 여기 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철학이 있어. 목회는 사도행전하고 똑같이 해야지 그게 성공이다. 교인 분들을 많이 숫자를 모으는 거는 옛날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하셨으니까 나는 퀄리티를 높이자. 그럴 때 이제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후원회 기도회장도 하고 뭐 이랬어요, 청년 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국내 목회를 하더라도 이슬람 지역으로 가면은 국내 교회 형태로 하면 안 돼. 그러면 이슬람 경찰이 감옥에 집어넣어요.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슬람 경찰이나 공산 지역에서도 교회가 운영되게끔 하자. 국내에서부터. 그럼 국내 교회에서 하던 패턴대로 외국에 가가지고 사업하면서 교회 모임은 비밀리에 하고 성경 비밀리에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국내 외적으로 동시 통용되는 스타일로 국내 목회를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절대 옆에 교회가 한 교회라도 서울 시내 하면은 안 해요, 전. 그러니까 저는 경쟁 시대에 경쟁 안 하고 자기 길을 걷는 거예요.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철학이 그냥 국리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느껴보고 불편한 거를 느껴보고 선교사님이 불편하시네. 목사님들이 노력하고 착하게 사는데도 이렇게 비효율적이네. 많은 거를 느껴보고 고통을 느껴보고 느껴봐야 돼요. 그래야 자기 사업을 하고 자기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사업을 하는 게 쉽질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회 분야를 공부를 해보고 높으신 분들과 전문가들의 관계를 잘 사귀어 놓고 계속적으로 이 분야는 어떻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 사업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업이 탁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 기업도 창업 2, 3년 후에는 미국에서도 바이어들이 온다고. 지구상에 그런 회사는 하나밖에 없는데 사회가 느리게 바뀌어요. 빨리 바뀌어요. 점점. 빨리 바뀌죠. 그러니까 기존의 삼성전자는 너무 이게 세팅하는데 많이 준 거야. 그러니까 그 하드웨어가 센 거야. 그러니까 TSMC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주문량에 따라 맞춰서 반도체를 만드는데 주문식이에요. 그런데 삼성 공장은 그냥 막 찍어내는 거야. D램 찍어내듯이. 그러니까 그거는 유연성이 없어. 변화하는 사회에 변화를 못한다고. 그래서 뭘 보냐면 사회가 교수님들은 뭘 보냐면 요즘 사회가 막 변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교수님들도 아파트 대학 은퇴하잖아요. 은퇴하잖아요. 그럼 60에 은퇴하잖아. 100세까지 일을 해야 돼. 40년 일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은퇴 자금 갖고 서울시 근처에 아파트를 못 얻어요. 연세대학교 의대다 뭐다 교수들이 있죠. 교수들. 공부 잘해 교수를 했어. 근데 어떻게 해요? 재산을 안 모으고 그냥 선생님만 하고 교수만 하다가 은퇴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병원 운영하는 친구가 밥값을 내요. 교수 동기 친구들은 돈이 없어. 그 정도로 물가가 치솟고 기존에 돈 벌던 게 돈을 못 벌게 돼요. 이게 확확 뒤집어지는 게 많은 거야. 그래서 교수님들도 아이들이 자기 자녀뻘이잖아요. 그럴 때 확확 삶이 바뀌고 세상이 뒤집어질 때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의 기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되면 저걸 해보고 저거 안 되면 요걸 해보고 이렇게 막 꿈틀꿈틀 물고기가 헤엄치듯이 꿈틀대는 모습을 살아온 것을 딱 내야지 석박사 때 좋아해요. 야, 너 이과를 했는데 어떻게 또 문과를 할 생각을 하냐 이러면
자기 꿈과 소원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적응을 하는 거예요. 한 것만 계속해야 쉽거든요. 적응하기가. 근데 이거 막 부딪혀 보는 거야. 부딪혀 보는 거야. 그리고 이걸 했는데 어떻게 너는 음대를 졸업했는데 장사까지 해봤냐?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우아하신 분은 장사 못합니다. 우아하게 풀리웃을 불고 오케스트라던 한 분이 어떻게 장사를 해? 근데 그런 기질이 있어야 리더십이 있고 리더십이 필요 없어요. 나는 팔로우 할래요. 그게 아니에요. 각 개인이 리더십이 없으면 휙휙 바뀔 때 어떻게 해요? 멀미나게 산다. 사회가 뒤집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멀미가 차 탈 때 왜 나냐. 이렇게 확확 핸들 틀 때 롤링이 일어나니까 이게 멀미가 나는 거거든요. 예, 자동차 전문가분들이 멀미 잘 나는 차와 멀미 덜 나는 자동차의 서스펜션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뭐 독일, 일본, 국내,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멀미 나지 않게 하는 어떤 차가 있고 멀미 나는 차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서스펜션 조절을 하거든요. 그런데 운전대를 잡으면 어떤 차를 타도 지가 획획 꺾기 때문에 멀미가 안 나. 근데 사회가 확 바뀌니까 자기가 적응을 해야 돼. 적응을 해야 돼. 사회가 바뀌었으니까 적응해. 그럼 멀미가 나가지고 지쳐버리는 거예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지 않는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지쳐 안 지쳐? 안 지쳐. 그리고 체력도 안 지쳐. 하루 종일 굶었잖아. 어저녁부터. 지쳐 안 지쳐? 안 지쳐. 이 정도 체력을 갖고 있어야 청년인 거예요. 근데 대학생인데 24시간 굶었어. 근데 지쳐 안 지쳐? 여러분. 지친데 운동 덜 한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목사님이 지금 흰머리 나는 사람인데 목사님 흰머리 나는 사람보다 체력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훈련을 박정희 시대 때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는 그냥 흙바다에서 굴렸어요. 우리를. 굴릴 때 어떻게 해? 공산당이 쳐들어온다 이러면서 굴리는 거야. 김일성이 쳐들어온다 이러면서 그때는 70년대는 굴렸어요. 소풍 3시간 행군하는 거야. 행군하고 가서 도시락 까먹고 자연보호 휴지 깨진 병 수거해서 오는 거야. 그렇게 소풍을 가서 미치겠어. 그러니까 내 꿈이 상경원 동물원 소풍 가는 거야. 놀러 가는 거야. 휴지 주우러 가는 거야. 휴지 주우러. 버스가 있는데 버스 절대 안 타요. 행군해야 돼. 공산당이 오거든. 아직도 기억이 나. 홍수환 선수 장로님이 그 세계 챔피언 먹을 때 그 시절이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행군해. 근데 지금은 24시간 굶어도 안 지쳐.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못 먹고 사는 시대에 분들이 더 깡다고 했고 체력이 좋은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은 어떻게 잘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이 된 거야. 엄마가 잘 먹여주시는 게 습관이 된 거야. 근데 공급이 안 되면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부할 때 굉장히 약한 거예요. 공부는요, 안 먹고 밤새서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머리에 에너지가 많이 소모돼요. 굶어야지 맑게 유지되거든. 그러니까 박사 따는데 최적의 훈련을 제가 시키는 거예요. 24시간 굶고 지치지 않을 정도로 돼서 엄마한테 밥 투정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제가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키가 제일 컸어요. 남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크고 중학생 때는 여학생들이 많이 좀 크죠. 그래서 여학생들이 성장이 먼저 빠르니까. 근데 우리 아버님은 이제 밥이나 찌개를 드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고등학교 때 생각인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밥을 아버지 차려 들고 이제 식구들 탁 차려 주셔요. 할머니도 드시고. 그냥 먹는데 다 먹었어. 근데 한국 음식은 허전해. 다 먹었어. 집에서 아버님은 배부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 나는
허전해. 근데 이상하게 미국 음식을 햄버거를 탁 먹으니까 만족이야. 그래서 나는 서양 체질이다 이거. 밥보다 햄버거가 더 맛있고 든든하고 그런 거예요. 칼로리가 사실 그 계산하면 더 많아요. 햄버거 세트가. 그래가지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래서 한국식만 새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기 때는 많이 일하고 운동하고 공부하는데 스테미너식을 먹어야 돼. 단백질이 많은 걸 먹어야 돼. 고급. 근데 햄버거가 뭐 나쁘다. 그러면은 비싼 햄버거 먹어. 유기농으로 한 거. 쉑쉑? 인앤아웃? 하여튼 유기농으로 된 게 또 있어요. 비싼 채소 넣은 게 있어 또. 그 10,000원이 넘어가. 그 좀 버거 하나에. 예, 15,000원 넘어가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어떤 미친 가게에서 햄버거가 14만 원이래. 그럼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 예, 망하는 거야. 세계적인 무슨 아주 유명한 요리사가 만든 햄버거래. 근데 그 쟁반 세트가 딱 풀 세트가 딱 나오는데 그게 14만 원 미쳤어 그걸 먹게. 10분의 1 가격으로 먹지. 하여튼 뭐든지 공부하고 운동하고 성장하는데 이게 스태미너가 되는데 그것이 운동으로 계속되고 그러니까 깡다구가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안 먹어도 안 지쳐. 이런 정도까지 돼야 돼요. 안 먹어도 안 지치는데 먹는데 배부르고 힘을 팍 쓰고. 그러니까 많이 먹고 힘을 확 쓰는 것도 하고 24시간 굶는데 난 안 지쳐. 엄마 나 지금 먹을 때 아니에요. 지금 수학이 잘 풀려요. 24시간 수학만 막 푸는 거지.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핸들을 막 꺾잖아요. 그러면은 독일제 차를 타도요. 멀미가 나는 거예요. 근데 후진차를 타도 자기가 핸들을 조절하지 자기 인생 방향을 멀미나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쇼크가 안 나고 지치질 않아요. 근데 자기가 잘못 핸들을 꺾어서 구렁텅이로 막 차를 꼬라박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먼저 세상을 성공하면서 이끌었던 사람들의 정보나 그 철학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분야는 없어요. 여러분이 국문학과 나왔어. 그러면 국어과 선생님이 쫙 깔려 있어. 취직 자리가 없어요, 지금. 한 분이 퇴직해야 국어 선생님 자리 하나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을 했다 이래도 수요 공급 원칙으로 이게 안 된다고. 애기 키우기도 물가가 비싸. 애기 조금 낳아야 돼. 왜냐하면 너무 주택값이 비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전공을 해도요. 그것으로 먹고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전공을 했는데 자기가 또 배워. 이거 저거를. 그래서 사회를 계속 배우는데 사회를 배우는 거는 60, 70, 80세까지 배우시고 공부는 계속 80세까지 습관 들여서 공부하고 자기 개발하는 습관이 들게 하되 유태인들 다 80세까지 공부해요. 유대인들은. 공부하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유태인들은 80세까지. 근데 80세까지 공부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비즈니스가 있어야지 니네가 돈이 있어야지 공부를 마음껏 하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 저희 목사님들은 계급이 없어요. 그리고 뭐 일할 때는 탁 하고는 쉴 때는 그냥 공부하는 거야. 근데 기존 교회 들어가면 목사님들 공부할 시간 안 줘요. 신방 돌리죠. 교회 행정일 시키죠. 예? 교인 관리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인이 다음 달에 안 나오면 끝인 거야. 그러다가 담임 목사님 퇴임하면 같이 떠나야 돼. 부목사가 남아있으면은 새로 오는 담임 목사님이 싫어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히 노예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도 월급 2천만 원 드릴 테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로 오세요. 이러면 또 가요. 나 같으면 안 가. 5천만 원 월급 줘? 안 가. 나는 내 시간 내가 관리하고 내가 공부하고 싶을 때 내가 공부해야 돼. 5천만 원 월급 필요 없어. 연봉 5억 받는 목사님들 있어요.
월급이 이것저것 따지면 5천만 원 받는 큰 초대형 교회 유명 목사님도 있어요. 예? 회장님들이 장로하는 그런 거. 미쳤어. 공부할 시간 뺏기게. 난 80대 때까지 공부해야 돼.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철학. 없으면 떠내려가요. 5천만 원 야, 생각 없었는데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니겠니? 이러고 가는 거야. 그러다가 잘 되면 몰라. 10년 이상 거기 있으면 몰라. 3년 있다 쫓겨나는 목사 많아요. 여러분, 자기 직원을 맨날 칼질하듯이 자르는 CEO가 장로님인데 습관이 사람 모가지 치는 게 회장님의 직무였는데 목사 모가지 안 칠 것 같아 모가지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사하고 대학 교수하고 안정된 그대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가 뭐 반도체 공학 박사 이래서 뭐 연봉 20억 받고 이런 거 몰라? 20억이 중요한 게 아니요. 삼성전자에서 그 20억 받고 모가지 날라간다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요? 자기 인생이 5년짜리 인생이요? 어? 앞으로 50년 살아야 되는데 돈 번다고 행복해요. 일을 할 때 그 일에 집중할 때 행복이 오는 거야. 그 일에 집중할 때 행복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키우면서 애기가 막 방긋 웃고 열심히 애를 키웠는데 애가 잘 돼가.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지. 애를 잘 키워가지고 애가 나한테 생활비 주겠지. 이건 노리고 애 키우는 부모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즐길 수 있는 게 왜 어렵냐. 자기 철학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즐겨요. 교회도 자기가 저희 팀워크를 하시는 목사님은 철학이 딱 똑같아서 같이 팀워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딱 똑같으니까 어떻게 해? 성격이나 은사나 기능이 달라도 잘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정신 체계가 똑같으니까. 엄마가 요리를 잘하는데 아들이 좋은 음식, 비싼 음식, 맛있는 음식 먹고 자랐어요. 그런데 부인이 요리를 못하면 못 살 것 같죠. 그러면 육적인 신랑인 거야. 인생의 철학이나 방향이 똑같으면요. 바쁘니까 요리가 진미를 안 해도 그 안에 신부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사람은 그렇게 차원이 높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세계 최고의 요리사인데도 부인이 요리를 못해.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게 사람이라고. 수준을 일단 높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음식 요리 못해도 사랑할 수 있는데 또 요리 잘해. 그러면 더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런 어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행복할 수 있으려면 주도적으로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철학이 그냥 생겨요. 세상의 모든 고통당하는 걸 보다가 이 방향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결론이 날 때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그 공부는 뭐냐면 사회에서 가르치는 공부를 하면서 그 공부한 것으로 해결 안 되는 사회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돼.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돼. 쉽게 말해 의학 박사가 되셨다. 근데 세계적인 의학 박사인데 그런데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 그거를 자기가 궁리해서 해결해 내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철학이 있어야 돼요. 무슨 철학? 단순히 병 고치는 철학이 아니야. 이 병을 제거함으로 사회의 모든 병리 현상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관찰하고 조심해야 되는지 사회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사회의 사람 신체는 옛날에 사람 신체하고 기능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회의 왁구랑 신체가 안 맞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예. 예를 들어 이렇게 몸을 뭐 이렇게 자극을 주는 기계가 있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찔러주면 몸이 좋아진대. 이러면은 편해? 이렇게 뭘 공부를 하면서 이 팔뚝길이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누르고 찔러주는 게 편하지. 팔뚝길이하고 길이가 비슷해야지. 이렇게 팔뚝하고 비교해서 짧으면 어떻게 써? 사회 구조가 이렇게 짧은데 긴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안 맞는 거야. 그 사회 현상에 사회가 제시하는 그 해결책이 안 맞아요. 다 보세요. 세상이 제시하고 이렇게 사세요 하는데 그렇게 살면 다 불편하다고. 그 불편을 알려면 사람이 고통당하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과하는 사람은 사람이 고통당하는 사회 문제를 봐야지 사업을 잘하는 거예요. 물건이나 제약품 잘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병이 자꾸만 나는 거야. 근데 그 병을 완화시키는 약을 한다고 해서 그게 되냐 이거예요. 사회 병리 현상을 치유하는 약까지 가야 이게 100년 이상 써먹는 약이 되지. 그러니까 사람 고통당하는 걸 봐야 되는데 왜 사람 고통당하는 걸 못 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취직하고 사는 거예요. 에? 자기라고 생각하고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하는 습관이 없으니까 사회를 분석하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 해결하는 직효약을 못 발견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돈 버냐? 그럼 거기서 돈 받아 살자 이러고 취직하는 쪽으로 가는데 취직을 계속 하더라도 자기 길과 자기 사업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취직하지 말고 자기 사업하라는 뜻이 아니고 취직을 하건 무슨 대학을 다니건 무슨 대학원을 다니건 아니면 그냥 노가다판에서 뛰건 간에 그 사회 문제를 보고 사회 문제에 조금이라도 사회에서 제시하는 최고의 해결책을 넘어서는 해결책을 궁리하는 체질을 가지라 이거예요. 나는 교계의 문제를 해결했어. 교계 목사님들이 나를 카피를 안 하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에? 목사는요 쉽게 말해 부자 되고 목사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라고 하셔서 목사님은 그냥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서민적으로 살다가 진짜 교인들이 부자야. 그러면 중산층 정도만 살면 아무 문제 없어요. 교인들이 잘 사는데 목사님이 뭐 중산층 수준으로 그냥 생활하고 출퇴근하고 그러면 누가 시비 걸어. 근데 교인이 가난한데 목사가 부자 티를 내면 안 되고, 에? 부자 된 걸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사회에 고통당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가 기도만 한다고 목사가 신령하게 되실 수 있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강 앞에 가봐. 요단강처럼 갈라지나. 우리는 엘리야나 모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늘이 낸 선지자들이 오면은 뭐 홍해도 갈라지고 무리를 걷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지만 그런 일이 필요하더라도 지구 천년 역사에 한두 번 필요할 수도 있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매년 반복되는 사회 문제, 매년 반복되는 학생들의 고민거리 이런 거를 해결하려면 자기가 열심히 살아봐야 돼요. 열심히 살아보고 자기가 부딪혀 본 사람의 말과 어디서 인터넷 보고 얘기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여러 번 취직을 하는 건 좋아. 그런 사람이 경험을 많이 가져서 자기 사업을 하려고 열심히 취직을 하고 이것저것 경험을 하다가 하는 사람이 좋은 회사, 큰 회사, 탁월한 회사 취직도 더 쉬운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사업을 할 생각이나 도전 정신이 없어. 시키는 것만 일을 해. 그래서 이제 주는 것만 하고 주는 월급만 받자. 이렇게 적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회사 들어가려고 해도 퇴짜 맞아요. 펄떡펄떡거리는 생선처럼 지 혼자 펄떡거려야 되는데 죽은 생선 같거든. 이 신입사원은. 그러니까 얘는 회사에 들이면 일은 최소한 하면서 월급만 편안히 받고 퇴근하려고 하는 짐이 되는 직원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너는 아주 매너가 좋고 우아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세계가 그냥 연어처럼 펄떡펄떡거려야 돼요. 그래서 그 자기 세계가 있어야 되는데 공부를 하려면 대학원 가야지 질의응답 받고 자기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외국 문헌을 발표해서 한국말로 발표하고 질의응답 발표하고 교수님이 그거를 체크해주고 그래서 박사 공부를 체험학습하는 게 맛보기로 하는 게 석사예요. 그러니까 석사를 공부해야지 교수님도 학생의 이름을 다 외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대학은 고등학교 연장선상인지 7년제 고등학교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고등학교는 두루두루 공부하는 거다. 일반 과정이고 특별과정 고등학교가 대학 4년이에요. 근데 대학교를 갔는데 특별과정 전공이 자기한테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대학을 두루두루 접목시킬 수 있는 과를 가셔요. 너무 유별난 과를 가지 마. 어차피 자기가 그 분야를 위해 탄생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공부를 해도 다 하기 싫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다 A를 맞고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걸 보이고 단지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히 살면서 어려운 싫은 공부를 해냈는데 다 A를 맞으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자기가 생각한 철학을 이끌어내야 돼요. 자기 평가. 세상을 보는 눈 그것만이 아니에요. 진찰만 하면 안 돼. 치료를 해줘야 돼. 그래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려는 나의 방식. 그런 거를 더 차원 높이려고 그래. 그러면 다른 분야의 권위자한테 또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한 40년 그 분야에서 일하겠죠. 그러면 관계만 잘 해놓으면 그 분야를 연구할 필요 없어. 그 사람하고 식사 접대하면서 토론을 하면 다 중요한 것만 얘기하게 돼 있어. 식사 자리에서. 그러니까 잡스러운 거 얘기 안 해.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 자동차 박사를 만났대 봐요. 그러면 박사님이 자동차 박사가 얘기할 때 쓸데없는 부품 얘기 안 해. 어떤 차를 사야지 후회를 안 하는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랑 신부 데이트를 해도 이게 건전하게 되는 거예요. 스킨십을 안 하고 이렇게 키스나 접촉을 안 해도 충분히 이 사람이 자기 마음하고 합한 사람인 것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학력을 얻어야지 말거리도 많고 타픽도 많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면 세계가 이게 되면은 건강만 하면 육체 결합 안 해봐도 다 잘 살아. 예. 그러니까 몸이 병들지만 않았으면 사람 신체는 다 잘 사랑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근데 이게 내면 세계의 철학이나 이거는 맞춰봐야 된다고. 그러면 얘기를 많이 해야겠죠. 그러니까 얘기를 많이 하려면 어떻게 돼? 토론을 자기 분야 중심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 분야를 듣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고 이러려면은 대학생이 아니에요. 대학원 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을 여러 개를 다닐 정도로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몸이 좋아지려고 체육을 하지 마세요. 체육하면 몸이 다 망가져요. 예? 이 유도 선수 있죠? 어깨에 하도 업어치기를 해서 이게 다 달아버렸어. 달아버렸지만은 올림픽 금메달 받으면 평생 연금 나오니까 매달 수백만 원 받고 사는 거예요. 대신 어깨 하나를 바친 거지. 20대 올림픽 출전하면서 이게 달아 없어진 거예요. 이게 박태환 선수가 이거 하도 해가지고 여기 뭐 달았던가 뭐 이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여기. 여러분 이거 한다고 달면 이게 미치는 거지. 이게 얼마나 많이 있길래 달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몸을 하려면 공부를 지치지 않고 하루 종일 밥 안 먹어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지. 기능적으로 관절을 20만 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나가버리고 이렇게 프로로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 소모적인 거예요. 그리고 야구 선수가 야구했는데 24세인데 부상을 당한 거야. 6개월 있다가 다시 복귀할 줄 알았어. 근데 6개월 후에 뼈가 다 아물어가지고 붙어가지고 복귀하려고 그러는데 후보 선수가 주전을 꿰어찬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재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선수가 아니면 1000명에 한두 명 꼴에 나오는 그런 슈퍼 천재 선수가 아니면 재취업이 그 바닥이 어려워요. 운동하는 게. 그래서 재능을 따라서도 살면 안 돼. 모든 분야를 즐기면서 사는 거야. 즐기면서. 두루두루. 그러다가 사회 문제, 모든 사회 문제를 심각하게 그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내 문제처럼 나누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 사회 적응하는 능력이 깊어진다고. 그러다가 자기만의 분야가 보여요.
그러면 거기에 사업 론칭을 할 때는 비밀스럽게 자기 가족만 사업해야 회사 기밀이 유지되니까 10년 동안 100억 이상 버는데 카피해서 짝퉁 회사가 사회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회사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기 광학 노광 장비하는 회사 있죠? 그거 소련에서 발명하고 일본에서 발명하고 소련에서 그 발표한 기술인데 왜 네덜란드 AS 뭐 무슨 회사가 있어요? 노광 장비 반도체. 그거 왜 네덜란드에서요? 인적 네트워킹이 400가지가 결합이 돼서 그 회사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제조업이 아닌 거예요. 인적 네트워크로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네덜란드 회사 외에는 초고 단위 노광 장비 만드는 회사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좀 뭐 새로 우리나라에서 만든다 이러는데 그게 네트워킹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 국적 여러 가지 회사 그 네트워킹이 되니까 그 회사만 그 반도체 제조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서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의 네트워킹은 그들끼리 비밀이에요. 코카콜라 만드는 원액 제조 비율이 그 비밀이듯이 그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특허를 내요, 안 내요? 특허를 내면 특허처 직원이 설계도를 팔아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특허도 내지 않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좋은 거예요. 코카콜라 특허면은 70년 있다가 공개하잖아요. 그럼 누구든지 코카콜라 만드니까 특혜가 없어지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특허 받지 않을 거야. 정부에 왜 특허를 받아? 카피하려면 카피해봐. 카피 못하지. 나는 내가 사업할 거야. 이 정도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계하는 모든 관계가 30년 후에는 큰 사건 때 그 관계가 좋아지니까 사람을 너무 심각하게 친하게 사귀지 마세요. 그러면 원수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적당히 공적으로만 잘 해드리고 우아하게 영국 신사처럼 뒤로 물러나. 그래서 자기 공부를 하고 자기 체력 관리하고 가족만 잘 관리해. 그리고 외롭게 사는 것도 외롭지 않다고 느낄 정도로 자기 집중력을 키워놔야 되는데 학창 시절에 공부 집중력 훈련 습관이 안 들었는데 외로움을 느끼지. 외로움을 왜 느끼냐? 공부에 집중해가지고 일에 집중해서 사람을 안 만나도 외로움을 안 느낄 정도로 캐릭터가 형성이 됐어야 되는데 캐릭터 형성시킬 나이가 중고등학교 때예요. 그때 형성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얘는 방방 뜨고 이렇게 막 외롭고 어디 가서 뭘 누구랑 만나서 기분을 풀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세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 세계가 있어야 소중한 친구 만나도 행복한데 친구가 바빠도 기분 안 나쁘고 외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게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멘탈까지 세팅을 해줘야 돼요. 현대사회에서. 그러니까 취직 거기 가면 취직해서 대학교 그 과 나오면 취직 잘 돼.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 수 없어. 취직해서 월급 받으려고 살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행복하지를 않다고. 아시겠어요? 예. 네. 직업적으로 사랑을 해야 돼. 목사가 되면. 그러면은 행복하지 않아. 직업이 아니야. 인간 한 인간으로서 잘해줄 때 행복이 오는 거지. 직업적으로 교인을 사랑해야 됩니다. 백화점 직원 여러분, 우리는 백화점에 방문하시는 고객님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사랑이 생겨?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뭔가 열심히 살 때는 지치게 돼 있으니까 자기가 주도를 해야 돼. 자기가. 사장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그걸 한 번 더 일을 추가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장님이 시킨 일이 아니야. 마지막은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사장님이 기특하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일 시키는 것도 피곤한 거예요. 일 시키는 것도 고통이라고. 좀 지 일처럼 지가 알아서 해야지. 이게 사람들의 바람이고 소망인 거야. 근데 살아있지는 않잖아. 공부할 때 엄마가 시켜가지고 공부했잖아. 죽은 인생이잖아. 지가 알아서 해야지. 에? 지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가 언제까지 챙겨줘. 에? 그러니까 이게 철학이 없는 애는요. 아무리 잘해도 철학이 없는 거예요.
자기 철학이 있으려면 아유 불편하네. 근데 사람들이 왜 잘 적응하고 사시는구나. 나도 적응 잘해야지. 근데 이렇게 계속 불편하게 적응만 하면 안 되겠다. 좀 더 사회적으로 좀 더 발전을 시켜야지. 한 가지만 빼도 천국이 되네. 그러니까 기존에 복잡한 거 있는데 불편한데도 잘 적응하고 사회 적응하고 사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메인 주류의 회사들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그중에 이 복잡하게 이렇게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보다 요거 하나를 제거해 버리면 천국과 같은 사회가 되네. 제거만 할 줄만 알아도 뭐예요? 천재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구조라서 돈을 많이 버는데 복잡하게 해가지고 100억을 버는데 비용이 70억이 들어. 그럼 30억이 남는 거지. 그런데 뭘 빼고 뭘 뺐는데 외부 간섭이 못 들어오고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못해. 근데 30억만 드는데 비용은 5억이야. 그럼 25억이 나오죠? 30억 벌어 25억이 남죠? 에? 그럼 25억 순소득 났죠? 근데 100억을 벌었어. 근데 절차가 복잡하고 완전해. 여러분, 완전하게 사업하면은 골치 아픈 거예요. 대충 사업하고 이윤을 뜯고 거기서 그냥 빨리 빠져나와서 시간을 줄이고 자기 개인 시간을 확보하고 그래야 사람을 여유롭게 대하는 거지. 자기 개인 시간이 확보가 안 되는데 누굴 만날 때 짜증이 날 수가 있는 게 인간이지. 자기의 시간에 대한 개인 시간의 활용도에 대한 자유권이 제한되는데 어떻게 사람을 친절하게 해요. 자기가 이제 한가한데 사람이 있으니까 반가운 거야. 그래서 잘해주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서 활동 안 해요. 인간으로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 애들 키울 때도 여러분한테처럼 신령하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아빠는 널 사랑한다.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네. 아빠만큼 엄마를 사랑하는 사람 없다.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 애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근데 목회는 내가 해야지 집안 식구 끌어들이면 내가 피곤해.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 일가 친척은 다 우리 교회 오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편하라고. 나는 이동규 목사님하고 사역하는 게 편하지 우리 가족들이 이게 출석하면 불편해. 그럼 우리 집 얘기도 못해. 하여튼 내 중심이야. 나는 내 중심이야. 내가 편해야지. 예? 도움 필요 없어. 성도들이 날 도와주세요? 필요 없어. 부모님 잘 섬겨가지고 집이 부자 돼. 예? 그래서 기독거리 줄여버려. 효자 효녀가 많으면요 모든 고난을 다 잊어버려요 인간이. 왜 그래요? 지금 사회는 중요하지 않아. 내 자식이 제일 소중해. 근데 내 자식이 나를 사랑해. 이 행복은요 온 고생하는 세상 고통을 다 시름을 잊게 해줘요. 그러면은 세상 문제를 해결해야만 행복하다는 거 그런 식으로 안 살아도 돼. 세상 문제가 많아. 근데 내 자식이 나를 사랑해. 그러면은 세상 문제를 파묻혀서 죽어도 돼. 왜냐하면 내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아빠를 사랑하면은 모든 세상 문제가 있어도 다 버틸 수 있어. 그러면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집중하는 분야를 뚫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멘탈이 셀라면 사회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내 편이 다 붙을 때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홀로서기를 잘하는 멘탈을 목사님이 갖고 있거든요. 예? 홀로서기를. 예. 그러니까 멘탈이 건강해야 돼. 지금 서정관 박사님 미국에 교회 하시는데 거기 도와드리러 이동규 목사님 지금 사라지셨을 거야 아마. 예. 지금 인천공항 뭐 비행기 언제 타는지 난 몰라요. 그렇지만은 근데 이동규 목사님은 어떤 주먹이 센 사람한테도 자기는 기가 안 죽는다. 이런 착각 가운데 살아요. 그러니까
밥 먹다가 얘기한 건데 최홍만이 있어도 자기는 안 눌린다는 거예요. 최홍만을 만나 보셨나 모르겠는데 일단은 밥 먹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깡패 전교 1등 깡패 주먹쟁이들한테 한 대도 안 맞고 때리면은 주먹이 보인대요. 날라오는 게. 그러면 이렇게 맞으려고 있다가 툭 치면은 못 친대 자기를. 그러니까 주먹을 막 날려 탁탁탁 이러면은 자기 얼굴 한 대도 못 때린다는 거예요. 그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눈만 좋아도 이게 싸움 잘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자신감. 자신감이 있으니까 어르신이 많을 때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한테 눌리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른한테 이게 인정을 잘 받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셨는데 운동을 잘했는데 성격을 이렇게 컴플렉스나 이게 없게끔 딱 자신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하고 어디 끼어서 가만히 있는 것도 잘하고, 예, 입이 무거우시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예, 저기, 그 목사님이랑 사역할 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교회 일을 줄여버려야 돼. 그래서 교회가 뭐 이렇게 일이 많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일이 많으면 사람을 시켜야 돼. 부탁을 해야 돼. 그러면은 그걸 확인을 해야 돼. 예?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은 기도하는 인간이 못 돼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뭐 어떤 목적으로 지금 목회를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잡스러운 걸 다 없앨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분만 사역을 해야지 일이 번창을 하고 될 때는 물론 회사 일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번창이 되더라도 여러분을 분잡스럽게 하는 거를 걸러낼 수 있고 사진의 미학을 아셔야 돼요. 사진은 많이 찍으면 이상하게 찍혀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딱 찍고 나머지는 빼버려야 돼. 그러면은 그게 명작 사진이 되는 거예요. 빼기를 해야 돼. 사회가 복잡하니까. 근데 빼기 하면은 어떻게 돼요? 기능이 빠지고 빠지면 기능 작동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을 투입해서 기능 작동이 되고 외부 변수를 딱 줄이는 거지. 그게 조직하고 기획하는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런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흐른다? 그럴 때 학생들을 교수님들은 왜 자기 스토리가 있는 애만 좋아할까? 사회가 휙딱휙딱 뒤집어지니까 이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려면 자기의 인생 진로를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이것도 해봤다 요것도 해봤다 이러면서 버텨내고 있는 학생이 면접 보러 딱 오면은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을 해서 전공을 의지해서 살아가려는 사람은 얘는 대학 학벌 의지해서 취직하려는 애다. 관심 없는 거예요. 학벌 뒤에 있는 학벌 그 가운 졸업 가운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의 그 성향이 귀해야 되는 거예요. 점수가 아닌 거예요. 점수는 잘하는 과목은 잘하고 못하는 과목은 못하고 잘해도 관심 없으면 성적 떨어지는 게 점수인데 점수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점수로 표현이 안 되는 어떤 가치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가치는 어떻게 나타나냐? 모든 사람이 열심히 살죠. 열심히 사시는 분을 배우셔야지 돼요. 열심히 사는 분만. 게을리 사는 사람은 배울 게 없어. 열심히 사는 분을 배워야 돼. 근데 그분들이 멘탈이 세단 말이에요. 체력도 좋고. 열심히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체력이 좋은 게 뭐예요? 힘든데도 버티는데 그게 익숙해진 거야. 제가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흰머리 나는데도 24시간 굶는데도 밥을 안 먹어도 이 밥 먹고자 하는 걸 통제할 수 있고 몸 자체가 그렇게 나를 내 뜻하면은 내 몸이 밥 달라고 하는 신호가 없어져요. 그 정도로 몸을 훈련시켰어. 근데 학생들은 보세요. 밥 안 먹죠? 두 끼만 안 먹죠? 에? 그럼 배때기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밥 줘! 밥 줘! 밥 안 먹고 지금 무슨 짓이야? 공부하지 말고 밥 처먹어! 이러고 배때기가 막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한다. 에? 그러면은 안 된다. 그러면 지도자가 못 된다. 깡다구가 있을 때 황영조 선수는 마라톤 선수야. 그분은 몸이 좋은 거예요? 정신력이 좋은 거예요? 그건 정신력 좋은 거예요.
정신력이 강해지는 운동을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기술로 금메달 따는 사람보다 나는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정신력이 없으면 그 마라톤 못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셀로나 그게 30몇 도였어요. 마라톤 하는 날. 그리고 마라톤 코스 중에 바르셀로나 코스가 제일 언덕이 많아요. 언덕이 난 코스인데 가장 더울 때 마라톤 날짜가 잡힌 거야. 근데 그거를 이길 때 모리시타 선수가 따라오는데 이게 또 한일전 아니겠어요? 근데 송기정 선생님이 지금 관중석에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야겠어? 그날 송기정 선생님이 그 바르셀로나 스타디움에 있었대요. 근데 그러니까 목숨 걸고 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정신력도 좋지만 철학이 있는 거예요. 역사관이. 내가 여기서 이기지 않으면 평생 후회가 된다. 이 평생 후회가 될 거가 뜨더래요. 일본 선수가 붙은 거야. 이게 아프리카 케냐 선수면 그런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일본 애가 붙는 거예요. 1, 2등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 자기 평생에 이거 여기서 밀리면은 욕먹는다 생각이 되는 거지. 청년 시대는요, 한 번 가면은 복구가 안 돼요. 결혼 전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결혼 전의 시기가. 그래서 나는 이거를 오후에 이거 정신훈련 시키는 거는 사업가를 만들면서 학자를 만들면서 효자 효녀를 만들면서 이게 짬뽕 수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 철학이 있어야 돼. 철학이. 근데 목사님한테는 기독교 정신을 배우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이게 멘탈을 키우는 거지. 목사님은요,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공부를 잘했으면 노력 안 하고 그냥 좋은 성적으로 쉽게 산다고. 공부를 못했는데 계속 했단 말이에요. 경제학과 딱 들어갔어. 딱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 내 적성이 아닌 거야. 큰일 났네. 이거 4년은 어떻게 다녀 이거. 그러니까 내가 이 공부는 하기 싫은 거야. 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계산하고 이게 나에게 인생에 무슨 상관이냐 이거 인플레이션 계산하는 게. 나는 그런 거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근데 남학생들은 상경대를 가든지 법과대학을 가든 뭐 이쪽으로 가지. 내 적성에 과가 맞는 게 있는데 철학과나 역사과야. 근데 그쪽으로는 잘 안 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싫어하는 경제과 간 거야. 취직 된다고 그래서. 공부하기 싫죠. 근데 해내야 돼. 그럼 어떻게 해? 억지로 목표를 잡아요. 장학금을 받자. 100명 중에 5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 5% 안에 들어가면 돈이 나온다. 돈이 나오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부모님한테 얘기가 좋고 자기가 정신이 지금 방황이 되니까 방황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뭐 중앙대 지원해도 되고 외대 지원해도 되고 경희대 지원해도 되는 점수를 받아서 간 건데 경희대 아니면 난 죽어요.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운명적이라고 느껴지는 무슨 나는 경희대를 가기 위해 태어났어요. 이런 인생도 아닌데 경희대에 딱 왔는데 상대적인 거예요. 경영과 가고 무역과 갈 수 있는데 경제과를 간 거예요. 그냥 무역과 지원해도 돼요. 근데 경제과 간 거예요. 회계학과 가도 되는데 경제과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적성이 안 맞으면 내가 무역과나 회계학과로 못 바꿔요. 어떻게 할 거예요? 삼수를 할 거예요? 이과에서 재수해서 지금 문과 왔는데 삼수를 하냐 마냐 그러는데 삼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삼수를 하면 안 된다. 이걸 그냥 졸업으로 밀고 가야 된다. 밀고 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올해를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이상하게 들리면 공부하는 애 외에는 사귀지 말자. 반에서 5등 안에 장학금 뜨는 애들 하고만 밥 먹으러 다니자. 그리고 했어요. 그 밥을 계속 장학금 받는 친구들하고 있으니까 다음 학기에 내가 장학금을 받더라고.
그러니까 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친한 친구는 친한 친구대로 사귀는데 밥 먹을 때는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만 밥을 먹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경제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학에 미쳐서 돌아가게 좋아하는 경제학의 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애들하고 밥을 먹는 거야. 그러면 걔는 탑과 톱을 해요. 1등 장학금을 받아. 근데 나는 5등 장학금, 4등 장학금, 3등 장학금을 이렇게 부스러기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서 장학금을 받아서 내 마음에 흔들리는 방황의 마음을 바로 잡았어요. 엄마한테 얘기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걸 내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야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환경을 자기가 조성해 놔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수학 문제, 영어 문제 그거를 초등학교 책상 위에 꽂아놔. 난 저걸 지금 해야 되는데. 환경을 만들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도구 빼놓고는 다 없애. 환경을 만들라고. 경제학이 싫어. 그러면 경제학을 1등하고 장학금 받는 친구, 요번 학기 1등 했던 친구하고 밥을 먹는 거야. 성격이 안 맞으면 경제학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 성격이 안 맞을 필요가 없어요. 문제 얘기를 하는데. 응?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제학을 싫어해도 이 환경만 세팅을 해야 하고 나한테 플러스 요인을 영향 주는 애만 만나라고. 그러면은 졸업을 하게 돼요. 하게 된다고. 그리고 시간을 아껴야 돼. 경제학을 공부해서 경제학 석사 하면 안 될 것 같아. 왜? 나는 경제학이 체질에 안 맞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경영학으로 돌려야겠다. 그 대학원을 가고서. 근데 대학원은 내가 다니는 학교보다 가기 어려운 학교를 한번 기준으로 해보자. 근데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 4학년 복학이거든요. 난 3학년 끝나고 군대 가서. 그 친구들 다 없어졌어. 군대 가 있든지 뭐 일찍 조기 졸업하든지 내 친구가 없는 거야. 4학년. 친구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공부하기 좋지 이제. 공부하는 루틴이 안 생겼을 땐 친구나 이걸 통해 자기를 얽어매가지고 공부를 시켜야 되고 공부하는데 내가 진짜 공부하고 싶은 과가 있어. 이게 경영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경영과 수업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출제되는 문제가 있죠? 그러면 입학 문제가 어디서 나오겠어? 경영학과 4학년 동안 배우는 필수 과목에 10년 동안의 중간 기말 문제 10년치의 자료를 다 수집을 하는 거예요. 다른 과. 그래가지고 그거를 1년 동안 4년치를 다 암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원을 간 거예요. 다른 과를. 그러니까 6시 새벽 6시에 도서관 문 딱 열면 탁 들어와서 첫 자리 딱 받고 밤 11시에 청소하시는 선생님이 나가세요. 이제 문 닫아야 돼요. 도서관 문 닫아야 돼. 그럴 때 나올 때까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경제학과 올해를 맞으면서 올해 다 맞으면서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해요? 예. 경영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걸 또 4년치를 6개월 안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축 파일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대학교 가면. 대학교 가가지고 전공하고 졸업하면 사랑구실 못합니다. 전공 졸업해가지고 사랑구실 한 거 그런 식으로 하면 세상에 맞춰서 살았기 때문에 기관차는 못 돼. 걔는 객차로 끌려가는 인생이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가지고 연애할 생각하지 말고 미친 듯이 공부해서 그 모습이 여자친구가 반할 정도로 미친 듯이 공부를 해. 그러면 여자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내 인생 맡겨도 저 남자는 든든하다. 이렇게 해야지 성격이 안 맞아도 사는 거예요.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해. 이따구 식으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네가 날 사랑해? 나는 너 사랑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어쩌고 와요? 큰일 나지.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을 하고 나발이고 간에 나의 모습을 보고 인생을 맡기라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운전대를 잡고 그냥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출세를 하고 돈 많이 벌어도 되지만
남편이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느냐. 나는 복의 중심이 되는 여성인데 하늘의 복이 나를 통해 다 올 것인데 내가 있음으로 집안이 다 잘 되지. 남편이 좋은 회사 취직된다고 우리 집안이 잘 되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딸인데 이런 주도권이 있는 자신감이 있을 때 결혼 생활을 안 맞아도 다 맞추는 거예요. 속도감이 있으니까. 근데 자기 인생을 열심히 안 살아. 속도감이 없어. 그러니까 옆에 기웃거리는 거야. 아우 마누라가 졌다고 시키니까 아 내가 지금 살 수가 없네.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아이고 신랑이 쥐꼬리만도 못 벌어오면서 아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속력이 자기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예? 기름이 없는 거예요. 불평불만할 시간이 없게 막 한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시속 50km로 갈 때는 두리번거리면서 운전이 돼요. 시속 30km에선 두리번 운전이 된다고. 예? 과자도 부스러기 띄어 먹고 뭐 콜라도 열고 뭐 시속 30km에 별짓 다 합니다. 저는. 근데 10배로 시속 300km가 되죠. 이 핸들에서 뛰면 큰일 나요. 악셀 브레이크가 다 핸들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속 300km 자동차는 브레이크 악셀이 발로 하면 안 돼. 손으로 손가락으로 해야 돼. 모든 게 이게 딱 잡을 때 요 1cm, 2cm 안에 딱 작동이 되는 특수 핸들을 가져야 돼요. 그 핸들 하나가 몇 억이요. 앞만 봐야 돼. 뛰면 안 돼. 날라가 잘못하면 300km 죽어 거기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초고속 레이싱 선수처럼 운전을 해야 돼. 집중하는 사람. 거기에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50년을 사신 분들의 것을 카피하란 말이에요. 게을리 산 사람 걸 카피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영학을 해. 그러면 돼. 의학 박사인데 어떤 철학이 있어요. 그 한 길을 간 사람은. 그 철학에는 정신이 있다고. 그거가 성경적인 거가 있으면 감동이 된다고. 저분은 저렇게 사시는구나. 나도 저렇게. 그 존경하란 말이에요. 배우려는 생각이 있는 사람만 배울 때 존경을 하고 행복하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 항상 있는데 더 잘하는 사람은 있을정정 자기 삶에 열심을 다해 사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셔야 돼요. 저는 먹고 사는 거에 연연해서 목사를 하긴 싫으니까 넉넉하게 서포트해주는 큰 교회 사역이 나한테 안 맞는 거야. 교회 일은 공예인 거야. 교회라는 것은 초대기독교 때 박해당하던 시절에 중요하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목숨 걸고 보고 성경 본래 목숨 걸고 배포하고 이거가 있고 말씀 그대로 로마의 법을 버리고 말씀대로 내가 살는데 사회에서 불편함에 왕따를 당할 정도로 내가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는 그 기세 그것만 키우면은 되는 거지. 더 붙어있는 교회는 살이나 뼈를 구조조정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그 여유 있게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 다닐 수는 없어. 나는 300km 질주하는 목숨 거는 레이서처럼 신앙생활해야지 30km로 두리번거리면서 과자 부스러기 뜯어먹고 잡담하고 경치 좋네 이러고 또 도로 보고 야 장난감 판다 잡상인다 다시 도로 보고 난 이렇게 운전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경제 경영 다 때려치고 신학을 하는 사람이야. 난 복음 전도하는데 내 인생 다 걸어야 돼. 그러니까 한 300km로 가는 레이서에 딱 탑승을 해야지 내 기질이 맞는 거지. 이렇게 일이 많으면 안 돼. 그러면 일이 생기면 교회 책임 다 목사님 책임이요. 그러면 막 일이 많아지는 거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기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데 부르심이 뭔지를 몰라. 그러면 모든 분야 하기 싫은 걸 다 해내. 공부해. 하기 싫어도 해내. 기말고사까지 졸업장 받을 때까지 다 해내. 그리고 인생에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들을 다 공부하고 그거를
배울 때 어떻게 해요? 그분의 정신 자세를 배우란 말이에요. 윈스턴 처칠에 대해서 그냥 존경하지 말고 윈스턴 처칠이 어떤 식으로 고난당하고 위기 때 정신 자세였는지 그 정신 태도를 본받기 위해서 위인전을 봐야지 위인전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냥 만화 보는 거예요. 그거.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위인전 봐서 뭐 하겠고. 위인전 빨리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정신력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도 이런 정신을 갖고 살아야겠다. 데이터 몇 년도에 어느 도시에 태어나고 어느 학교 다니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위인들 위인전기에.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온 우주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을 주셨던 사람들의 모든 장점을 내 몸 안에 내 지식 안에 다 흡수를 하고 그거를 섞어가지고 내 인생 철학에 맞게끔 그걸 쏴대고 투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제 70년대 야 공산당 내려오니까 우리는 행군을 해야 돼. 뭐 이러면서 70년대 그 3시간 행군을 했다니까. 초등학생 어린애가. 근데 그때는 다 걸어요. 버스 안 타요. 다 걸어요. 못 사는 동네라 그런가? 다 걷는 거야. 지금 가면 한 30분 버스 타면 되는데 그걸 3시간을 걸었으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한여름이야, 한여름. 6월달 한여름이에요. 방학 직전이요. 그럼 막 쓰러질 것 같지? 물도 안 줘. 목숨 걸고 행군해야 돼. 공산당이 오니까. 뭐 이런 식이요. 다 분위기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 이 나라를 지키려면 목숨 바쳐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행군할 때 전쟁할 때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어도 이거 버티고 가야 된다. 선생님이 가시니까 우리도 따라가자. 이러면서 이제 버티기 훈련하는 거예요. 땡볕에서 6월 말인가. 하나님 앞에서 땡볕에서 행군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수험 생활하는 거예요. 수험 생활이 어렵죠. 그걸 버텨낸 애들이 멘탈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 못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쓰실 겁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공부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목숨 걸 분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공부 못해도 돼. 근데 자기가 생명 바쳐서 뭔가를 자의 에너지를 다 쏟을 분야가 나타나면 그때 쏟을 수 있냐 이거예요. 공부를 게을리 했는데 그 분야는 공부보다 더 힘든 분야가 오고 고난이 오는데 그때 자기 인생에 다 모든 걸 승부를 걸 수 있냐 이거예요. 에? 확률이 적어진다 이거예요. 공부도 게을리 했으니. 그리고 자기가 싫은 공부에 승부를 걸고 억지로 해야지 그게 학생이지.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 즐겁게 공부하고 잘 못하는 공부는 피해가면서 공부를 하면 큰 인물 못 돼요.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못해. 국어는 잘해. 그러면 수학에 도전을 해서 수학에서 위에서 3분의 1 정도 되는 실력을 꼴찌해서 그걸 이루어내는 그런 정신이 내가 수학을 3등 하는데 열심히 해서 1등을 차지하자. 이 정신보다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을 극복하는 지도자는 수학이 꼴찌인데 내가 30등 중에 꼴찌 30등이요. 30명 중에 30등이요. 근데 내가 1년 안에 10등 안으로 수학을 올려놨어. 그것이 윈스턴 처칠의 정신이라고 봐요. 처칠은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힘든 거를 자꾸 버티는 걸 했다고. 그러니까 1등을 안 하는데 공부 못했어. 근데 왜 정치를 잘하지?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질이.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3등해. 근데 내가 1등 해야지. 이래가지고 1등을 하는 게 3등에서 1등 하면 목숨 걸고 공부해야 돼요. 그래도 재능 있는 애를 못 이겨요. 수학 1등. 그러니까 엄청 공부하죠. 근데 지도자는 3등에서 목숨 걸고 1등을 탈취하는 건 지도자감이 아니에요. 꼴찌인데 아무 도움 없이 자기가 5등으로 뛰어오르는 거예요. 30등에서 10등으로 뛰어오르는 거예요. 자기가 싫어하는 과목을. 그게 정신력의 승리인 거예요. 선생님도 안 알아줘요. 그따구 식으로 공부하면.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얘 근성이 있다. 어리고 젊을 때는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너는 서울대 못 갔지.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서울대 나왔는데 쿠팡 택배 한대요.
근데 그 사람이 택배하는 것도 왜냐? 취직이 안 되니까 아무거나 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위대하잖아. 서울대 나왔는데 택배기사 하고 있어. 서울대. 에? 취직이 안 되는 거야. 취직은 취직시키는 사람 마음이지 취직을 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을로 살지 마. 내가 하고 싶으면 그걸 하면 되는 거지. 왜 취직을 해서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나를 뽑아 주세요. 이렇게 살지 마. 그리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고 카피를 해서 그분이 하는 걸 하지 말고 역사상 없던 일을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조합을 해. 이거 저거 모아가지고 사회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내. 에? 예를 들어 고전 물리학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은 변하지 않는다. 1초는 영원히 1초 똑같은 시간이다. 근데 이게 실측을 하니까 나중에 아인슈타인 이론이 맞는 거예요. 시간은 길어지고 짧아진다는 거예요. 공간도 뭐예요? 10cm?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빛의 속도로 우리가 달려가면서 이 30cm 자를 이렇게 해서 달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15cm로 줄어요. 이게 상대성 이론이야. 뉴턴 원리학에서는 그게 불가능했는데 그게 실제 관측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시간과 공간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이거 왔다 갔다 변동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현대 물리학이 새로 창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물리학자가 그걸로 월급 받고 먹고 사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야를 발견하죠. 그러면은 그 파생 상품이나 파생 산업이 줄줄이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전자회사는 에디슨 때문에 돈 벌어 먹고 사는 거예요. 다. 그 원리예요. 그 원리. 그런데 에디슨은 없던 분야를 창시했죠. 아인슈타인도 없던 분야, 물리학 분야를 창시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새로운 분야가 없던 분야가 생겼죠. 예배를 계속 드리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면 어떻게 돼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증세가 일어나죠. 그래서 자기 분야를 만들어내는 인간은 예배자 중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이제 한국말 찬양 좋아하면은 영어 찬양이 있기란 말이에요. 자꾸만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지하철 타는데 내가 부르지도 않는데 혀에서 이게 나와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여기 찬양 부르는 학생들은 찬양 부를 때 가장 자기가 아름답게 부를 수 있고 사모하는 찬양을 해. 그러면은 자기가 평생의 그 복된 찬양을 하는 거야. 응? 그러면은 여호와께서는 그 찬양의 목소리에 그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기 철학이 있으려면 삶의 모든 문제를 봐야 돼. 문제를 계속 봐야 돼. 사회에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부모님 세대가 고통당하는데 사회에서 살라고 하는 방식대로 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아파트 내 집 마련, 아파트 분야, 청약통장에서 사는 식으로 가르쳤는데 그렇게 해서는 주택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걸 확인하면서 어떻게 해? 빚 지고 살아? 아니야. 빚을 되도록 안 지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돌파를 할까? 궁리를 하는 거예요. 어? CBDC가 나온다고 그래서 디지털 화폐가 안 나올 것 같지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미친 정치인들 나오면. 그럼 여기서 어떻게 좀 그러니까 국민들을 통제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의 논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통제를 하면 통제당하지 않고 그들을 도와는 주되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만 음성 들어? 이타적인 사람만 음성이 와요. 자, 따라하세요. 남을 사랑하여 사는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리라. 예. 근데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내 착각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 뜻대로 살 때 자기가 기뻐서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음성이 찾아와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억지로 착하게 살죠. 열심히 살죠. 하나님 음성 못 들어. 그러니까 사랑을 해서 이건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쳐. 안 지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하게 사는데 안 지쳐. 그는 사랑을 갖고 있어서 안 지치는 거예요. 내가 설교할 때 안 지치죠. 왜냐면 학생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안 지치는 거예요. 아유, 학생들 보기도 싫고 이러면 지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애들이 잘 돼야지. 우리나라 100년 후가 잘 되려면 지금 갓난 애기들이 잘 돼야 돼. 그러면 100세 인생을 성공을 했어. 그리고 100세의 천국가. 여기 애들이 120세의 천국 가더니 그때는 사회가 100년 후는 엄청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몇 살 살겠어? 지금 10살이요? 20살이요? 앞으로 100년 살아. 살기 싫어도 명령이야. 그냥 살아. 근데 잘 살아. 그럼 100년 동안 사회가 얼마나 발전하겠어요? 한 사람이 역류를 하란 말이에요. 세상에 흐름이 올 때 역류를 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응? 기질이 있어야 돼요. 깡다구가 있어야 돼. 나는 전도왕이었어. 그래서 전도사일 때 이 전도사님은 나중에 사역할 때 전도 잘하니까 자기 교인 잘 모으겠네. 뭐 이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안산에 딱 전도할 때. 길거리에서 딱 전도하면서 김인중 목사님 안산 동산교회 다니세요. 이러면서 전도를 해드려. 나는 내가 먹고 살라고 전도할 수 없어. 수준이 그런 수준으로 살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전도하지 내가 먹고 사는 호구지책 직업용으로 전도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는 거지 내가 전도라는 직거리를 해서 내가 먹거리 경제활동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전도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먹고 살라고 전도할 수는 없어. 내가 전도왕이었어. 빌리그레암 아무나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깡다구도 있는 거예요. 태권도장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동생인데 들어와서 내가 여기 전도해야겠습니다. 5분만 시간 주십시오. 학생들을 훌륭하게 내가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대답이 얘들아 모여라 이런 거예요. 나한테 대답도 안 해. 그 정도로 깡다구가 있어야 돼. 근데 전도를 잘하죠. 그러면 그 전도하는 걸 나를 위해 쓸 것 같죠. 난 쓸 수 없는 거예요. 품격 있게 살아야 되니까. 에? 나는 가난하게 목사하죠. 그러면 부자 성도들이 날 도와줘야겠죠. 날 도울 거 없어. 부자분들은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냥 오세요. 이렇게 깡다구가 있어야지 목회를 하는 거예요. 부자한테 휘둘리는 게 어디 하루 한두 목사예요? 부자 앞에서 고맙습니다. 후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난 그럴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피조물들 큰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만물이 하나님 건데 헌금을 했는데 왜 목사가 고맙다고 그래요? 미친놈들이지. 왜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목사한테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 바쳤지. 그러면은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어떻게 해? 그 집이 부잣집이라도 복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 자유케 해줘야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냥 오셔도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지. 부자 목회하는 거지. 부자한테 의지하고 살면 그게 주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집 있죠? 목사님 만나가지고 부자 되게 해야지 목회 성공하는 거지. 아니 부자 헌신시켜가지고 의지해가지고 교회 키우면 그게 어떻게 신령해. 그게 후원단체에 의지해서 되는 거지. 그 신비스럽지가 않잖아. 좀 약간 종교 지도자가 신비스러워야지.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생겨먹었냐 내 성격이. 우리 엄마가 먹을 걸 끊임없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내가 공부만 잘하면 우리 엄마는 먹을 것도 주시고 차비도 주시고 용돈을 주셨어요. 차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난. 책가방도 사주시는 거야 학교 가면. 그러니까 그렇구나. 내 일만 잘하면 나머지 모든 일은 하늘 아버지께서 더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엄마 손에서 자라면서 그거 못 느꼈어? 하나님 손을 못 느꼈어? 엄마가 뭐를 해요? 돈 벌어와라 시키지 않으시죠? 공부만 하면 밥도 주셔요. 책가방도 사주세요. 겨울철 파카도 사주세요. 부모님이 다 해주죠. 파카 사주세요. 안 그래요. 파카가 없는데도 파카 안 사주셔. 그러면 어떻게 돼? 여름 옷을 갖고 오돌도돌 떨면서 공부하러 한번 가봐. 아이고 얘가 감기 걸리려고 파카 사줘야지. 먼저 뛰신다 이거요. 한번 떨어봐 추워서. 난 성냥 발이 소녀예요. 나는 추워요. 나는 공부하러 가. 한번 해봐.
진짜 엄마 아빠면은 옷 사주시지. 예? 그러니까 자기 것만 하면 만물의 모든 걸 아버지께서 다 더하시니 너는 뭐를 달라 이런 거 기도하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교회 월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나는 교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0여 년 동안. 오직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집안에 평화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교인들의 집이 잘 되면 잘 되는 집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도 별 문제 없거든요. 우리가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려도 집안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행복하게 천막 가난한 비닐하우스에서 예배 행복하게 드릴 수 있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회사가 망했는데 자식이 아주 잘 돼봐. 회사 망해도 괜찮아. 내 자식 잘 되면 돼. 이래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예? 내가 오래 못 살아도 돼. 우리 새끼들 잘 돼야 돼. 잘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해? 고난도 고난도 신경 안 써. 고난? 오라 그래. 나는 내 새끼 잘 되면은 고난 와도 돼. 와도 돼. 이게 하나님 마음이요. 이게 부모님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고난이 와도 내가 훌륭한 사람 돼야지. 대학 가서 내가 취직해야지. 이게 아니야. 내가 훌륭한 사람 되지. 세상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평가를 받으면 안 돼.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그냥 죽은 고기처럼 평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학교, 대학교만 나오면 안 돼. 대학원을 나와서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해서 나는 어느 대학 출신이라고 평가하실 수 없어요. 나는 나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자기를 표현을 해서 교수님이나 사장님이 이 사람은 어느 대 출신이구만 이렇게 모욕을 당하시면 안 된다. 우리는 어느 대 출신이 아니에요. 어느 부모님 자녀고 하나님 자녀라. 그것만 소속이 되면 되는 거예요. 뭐 경상도 소속, 전라도 소속 필요 없어. 전라도와 경상도의 화개장터에 태어나면 어느 도가 자기 고향이야? 몰라. 경계선에서 태어났어. 화개장터. 그러니까 고향을 묻는 것도 쓸데없는 거야. 나를 잉태하신 부모님이 어느 분이냐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백성을 모든 민족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돼요. 민족과 언어가 달라도 다 품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기가 있어야 돼. 따라하세요. 결기를 갖자. 결단력을 가져야 돼요. 그 기세인데 한 번 가지면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 따라하세요. 24시간 굶어도 공부와 운동할 때 지치지 않습니다. 깡다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력 약하죠. 그럼 마라톤에 1000m 뛰어. 시간 딱 걸어놓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식사 가족들 챙겨들고 잘 드시기 위해서 같이 먹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누가 안 챙겨줘도 내가 알아서 먹으면 되지 뭐 누가 먹을 걸 챙겨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없었죠. 트럼프는 재벌할 때 청년 때 30대 재벌할 때 점심시간 없어요. 전화 받으면서 샌드위치 먹고 물 콜라 먹으면서 전화 걸고 전화 받고 막 메모지하고 타이핑 치면서 샌드위치 한 물 먹고 다시 타이핑 치고 이러지. 퇴근 9 to 5 해질 때까지 일에 미치기 때문에 점심을 먹을 수가 없게끔 일을 하는 그 정신력. 트럼프의 그 정신력. 점심시간이야? 다 식당 가요. 자기가 이거 타이핑 막 이거를 계약을 따내야 되고 이걸 빌딩 계약을 따내야 되니까 어떻게 야 비서 야 햄버거 불러. 햄버거 먹고 막 이러면서 타이핑 막 치고 멋지지 않아요? 난 트럼프를 본 적은 없는데 멋진 것 같아. 왜냐하면 거래 기술 그 책에 젊은 트럼프가 거기 나와요. 멋있어요. 물론 내 상상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세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점심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게 멋있는 거예요. 너무 자기한테 이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된 거예요. 점심을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오후 타임에 아이들이 이렇게 정신 훈육을 받는데 내 몸에 음식물이 들어가서 이걸 소화를 하는 일을 하면서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집중을 해야 되니까 속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힘이 안 드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왜? 이게 정신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점심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만 먹은 거예요. 근데 저녁은 고급스럽게 근사하게 기분 좋게 먹는다는 거예요. 좋은 식당 가서 또는 가족들하고. 예. 고급 레스토랑 가거나 집에서 멋지게 먹는다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멋지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트럼프를 좋아해요. 유능하거든. 근데 유능한데 그 멘탈 자체가 유능할 수밖에 없는 멘탈을 갖고 있지, 트럼프 IQ가 좋아서 머리 좋은, 이게 멋진 게 아니에요. 머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게 정신 자세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정신 자세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딱 보고 딱 덮었는데 이거는 경영자의 어떤 한 모델이다, 이건. 물론 이게 세상 사업하는 거니까 성경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막 이게 뭐 치졸한 세상 사업 이야기도 막 나와요. 그렇지만 그 경쟁에서 전혀 1mm도 안 밀리는 거야. 기세가 너무 자기 나가는 가속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 따라하세요. 행복한 학창 시절 한 번도 후회 없이 살겠습니다. 후회가 전혀 없어야 돼요. 다 쏟으세요, 그냥. 예. 운동하고 공부하는데 5분 기도하고 집에 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겨울철 앞두고 있는데 공부하는데 내 인생을 다 쏟을 수 있는, 내 사업을 하거나 내 인생 설계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블럭과 같이 재료가 되는 공부 시간입니다. 공부 시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지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길을 발견할 때까지는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흠모하고 본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버리고 하기 싫은 공부도 적응하고 해낼 수 있는 정신력, 그것을 가진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기 싫은 과목도 그것을 열심히 해서 해내는 정신력에 강한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5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